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6강에서는 새로운 장, 상표권에 대한 제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제15강에서 1장 총칙으로부터 그리고 상표 등록 출원 제4장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었고요. 오늘 16강부터는 상표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5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중심으로 보시면 상표권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야말로 독점 배타적인 상표를 확보한 것의 이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에 해당이 되고요. 앞으로 16강을 시작으로 20강에 이르기까지 총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번 제5장에 대한 상표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상표가 되기 위한 등록 절차라든가 요건, 그리고 각종 조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충족을 하고 등록 절차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다 이루어냈다면 그때부터 설정 등록을 통해서 부여받는 것이 바로 상표권이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단순한 브랜드와 상표에 대한 내용이 아닌 상표법에서 이야기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그야말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 상표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대한 내용은 짧지만 내용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내용을 각별히 신경 써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205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교재를 갖고 계시지 않다면 본 강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메모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법이 요구하는 조건과 요건 그리고 절차를 충족해서 설정 등록이 완료된 상표에 대해서 부여한 권리가 상표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상표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흔히 등록된 상표권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고요. 회사라든지 기타 권리자들이 독점 배타적인 권리 주장은 바로 이러한 단순한 상표가 아닌 상표법의 요건에 맞는 상표권으로서의 권리가 확보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무자인 여러분들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으로서의 독점적 권리 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독점적 혹은 배타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로서의 확정을 이루어 놓은 이후에 상표에 대한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를 통해서 상표권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은 상표권이 되기 이전의 절차와 내용이 있는 반면에 상표권이 등록 완료되어서 그 이후에 가능한 절차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16강에서는 상표의 갱신, 등록, 그리고 지정상품의 어떤 추가, 분리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에 대한 정의 말씀을 드렸고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는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라고 하는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면서 갱신 절차를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특유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갱신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야만 지속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요.
이런 지속적인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10년에 대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혹은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통해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존속기간 갱신 등록의 법적 성질은 새로운 권리 발생을 의미하는 신권리 발생설과 권리 연장설이 충돌하고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권리에 대한 연장설을 그 통설과 판례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더라도 상표는 만들어져서 새로운 권리로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서 등록된 권리를 계속 연장해 나간다라는 기본적 취지, 즉 사용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연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요. 이러한 취지에 맞서서 보면 통설과 판례가 타당한 권리 연장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체적 요건으로 당해 등록 상표권자 또는 그의 승계인, 사망이라든가 기타 양도 양수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승계인을 말합니다. 상표권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그 상표에 대한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주체적 요건이 되고요. 시기적 요건으로는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내이거나 또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의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권리자 혹은 승계인 그리고 공유자에 의해서 갱신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존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이 다시 갱신될 수는 있으나 가상금을 납부해야 되는, 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부여되는 가상금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것이 현재의 갱신 절차에 대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흠결한 경우 내용을 보면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요. 단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나 시기를 위반, 즉 제척기간인 5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는 무효 사유가 되므로 요건을 충족한 신청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표권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의 효과는 갱신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표권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갱신 등록된 경우에는 원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다시 새로운 10년간의 존속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갱신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유예기간 경과가 되게 되면 우리법 제7조 1항 8호의 적용은 없는 것으로 여러분 앞선 강의에서 상표법 제7조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내용 중에 소멸시효가 상표권이 소멸되고 1년 이내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7조 1항 8호의 적용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존속기간의 갱신은 상표의 사용적 측면을 10년간이라고 하는 의무사항으로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기본적 사항이 되겠고요. 상표는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갱신제도를 열고 있음으로써 사용을 전제한 반영구적 사용에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적법한 권리자의 갱신 절차에 대한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실무자로서 상표를 만약 관리를 한다면 이런 존속기간 만료 내지는 상표의 유효한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존속기간 갱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표권이 확보된 이후에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두 번째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은 이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의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제가 의류를 만드는 회사는 최초 1상표 1류에 대한 것을 등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5류라고 하는 의류와 관련된 등록을 제한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등록을 하는데, 만약 그 회사가 그 상품에 대한 것들을 18류, 14류 등 액세서리나 기타 토탈 패션화 경향에 맞춰서 확장하거나 확대해 나가는 경우에는 이런 상품에 대한 분류 그리고 전환 등록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서 그러한 제한점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은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국제 상품 분류 기준인 니스 분류, 국제 상품 분류라고 하는 니스 분류에 대한 것들을 기간이 지남으로써 변경된 상품에 대한 기준을 재차 변경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상표는 10년간 등록된 내용들이 유효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10년 기간 중에 변경된 상품 분류 체계라든지 지정 상품에 대한 변동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갱신 이후 내지는 기간이 경과되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분류를 전환 등록하여 현실에 맞게끔 관리하게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분류 전환 등록에 대한 내용은 상품에 대한 단순한 지정 상품을 구분하는 것을 떠나서 사업의 확장과 유사 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한 기준이 되므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상품류 구분에 따라서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 등록 혹은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가 당해 지정 상품을 현행 상품류 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도록 한 제도, 이것을 쉽게 말해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제도라고 합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상품에 대한 기준은 10년 기간 동안 변경과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이런 발전된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상표권자는 갱신 시에 유효 적절한 상품 전환을 하게끔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상표법에서는 국제 상품 분류 기준인 니스 분류에 대한 상품류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서 1류부터 34류까지는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35류부터 45류에 이르기까지는 서비스표에 대한 구분으로 물품과 서비스표를 구분해서 상품류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현행법에서는 국제니스 제10판을 2012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이전에 상표 등록을 받은 사람이 상표 등록 권리로서 지정 상품에 대한 것들을 규정을 하고 운용을 해왔다면 갱신 시에 2012년도에 변경된 사항과 분류 기준에 대한 것들을 자신이 기등록해 놓은 내용에 맞게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품 분류 전환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주체적 요건은 앞서 상표에 대한 갱신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자 내지는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을 주체적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객체적 요건으로는 원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지정 상품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말하는 지정 상품이 아닌 경우 또는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현행 상품류 구분에 일치해야 하는데, 현행 상품류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상품 분류 기준 니스 10판 버전 10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상품 분류 기준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인 니스 9판 내지는 그러한 9 버전에 대한 상품류 기준을 가지고 등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상품류 전환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WTO 체제에 가입한 2005년 이전까지는 국제상품 분류 기준이 아닌 우리 자체 한국 상품 분류 기준을 따랐으며 WTO 가입 이후인 2005년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국제상품 분류에 대한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실 것은 1998년 이전까지는 순수 우리 한국 상품 분류 기준에 의했지만 WTO 가입 이전인 98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는 WTO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니스 분류를 우리 상품류 분류 체계에 적용해서 사용해 왔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제46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류 분류 전환 등록 신청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동일 상표권에 대해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이 2건 이상 제출된 경우나 분류 전환 등록 대상이 아닌 지정 상품에 대해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을 거절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거절 이유 등을 제46조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 요건으로는 존속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 즉 상표권에 대한 갱신 등록 기간과 마찬가지의 시기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전환 등록의 절차는 전환 등록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정기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함으로써, 즉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심사된 상표권이지만 상품류에 대한 것이 현행 기준에 부적합한다든지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품명과 류 구분의 조정에 불과하므로 출원공고 이의신청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협조 의뢰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 제22조의 2항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의 효과를 살펴보면요. 전환 등록 결정의 효과는 보호 범위는 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해지고, 즉 새롭게 변경된 분류 기준에 부합되게 그 보호 범위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상품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되고, 만약에 전환 등록 거절 결정이 된다면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권을 근거로 상품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등록한다든지 기타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품류에 대해서 확장하는 경우에 많이 거절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변리사나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분류 전환에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전환 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세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기간 이내에 전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전환 등록 신청이 취하된 경우, 또한 전환 등록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또한 전환 등록 거절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든가 기타 전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은 전환 등록 무효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다툴 수 있는데요. 무효 사유는 상표권자 아닌 자의 신청이라든지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 상품 범위의 실질적 확장에 해당이 된다든지 기간 내 전환 등록이 신청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요. 기간 요건 위반인 경우 무효 심판은 전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무효 심결 확정 시에 당해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표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갱신과 상품류 분류 전환 등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사업에 대한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실무자로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표를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해당 지정 상품에 대한 것들을 추가 등록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 됩니다. 즉 최초에 상표를 개발해서 상표 권리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제한된 범위와 자신의 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확장된다든지 시대 상황이 변경이 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업무가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과 상품 분류 전환과 더불어서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상표 등록 출원인이 등록 상표 또는 출원 중인 상표에 지정 상품을 추가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입니다. 즉 상표가 등록되어서 상표권이거나 혹은 출원 중인 상표에 지정 상품을 추가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요건은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 등록 출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주체 동일, 추가 등록 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동일, 상표 견본 제출 의무 삭제로 거절 이유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상표가 최소한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추가되는 상품의 범위는 제한이 없고 다류 1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가 등록 출원 시 또는 등록 결정 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서의 제출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07년 개정에서 출원 시 견본 제출 의무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정상품의 추가 등록 부분에 대한 심사는 보시는 것처럼 심사 규정 대부분을 준용을 하되 갱신 등록의 경우와 달리 출원 공고 및 이의 신청 제도 역시 준용을 하고 있고요. 출원 분할이나 출원 변경, 전문 조사관에 대한 상표 검색 의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즉 상표법 제22조의 2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거절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거절 이유에 대한 23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든지 출원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상표권의 소멸하거나 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거절 결정 확정의 경우 거절 이유가 되고요. 등록은 별도의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통합하여 지급 관리됨이 그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의 효과는 추가 등록 효과에 대해서 보면 존속기간 면에서 원상표권 등에 합체되고 상표권의 권리 범위가 지정 상품의 면에 확장되며 추가 등록 무효 심판에 의해 독자적인 소멸도 가능하고 원상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거절의 효과라든가 기타 추가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 심판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제도를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이 완료된 상표권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존속기간에 대한 갱신과 또 법과 상품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운용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상품 분류에 대한 전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출원 중이거나 등록 완료된 상표권에 대한 지정 상품 내지는 그 해당 류에 대해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를 열고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다음 시간에는 상표권의 효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